결혼 3년 만에 기다리던 아이를 낳게 된 윤 씨.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매일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육아를 도와주러 온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여느 시어머니와 다르지 않게 윤 씨의 시어머니도 첫 손녀를 금이야 오기야 예뻐하는데 문제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지나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칭얼거리면 네가 밥을 제때 안 줘서 굶어 죽겠다며 핀잔을 주고 심지어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윤 씨를 죽일 듯이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걸 본인의 원칙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이 든다는 윤 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예전에도 그 아이한테 이 채식만 고집하던 시어머니의 또 사연을 전해드렸었는데 약간 이번에도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죠. 네, 일단 윤 씨 부부는 현재 30대 초반이고요. 몇 년 전이던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 당시에도 아직 20대였기 때문에 아이는 좀 천천히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시어머니가 결혼 직후부터 계속 아이 얘기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본인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손녀 보고 싶다 이런 이유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시어머니는 매번 아이 태어나면 내가 정성껏 돌볼 테니까 육아는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저 아기만 건강하게 낳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윤 씨는 좀 큰 걱정 없이 아이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도 3년 동안 아이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다가 결국 이 3년 만에 천사 같은 아이가 찾아오게 됐고요. 이 기쁜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니까 시어머니는 윤 씨 부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아기 태어나면 본인이 봐주겠다면서 윤 씨네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 일단 뭐 손주 사랑이, 손녀 사랑이 지극한 건 참 좋은 얘기인데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면 조금 많은 분들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것도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결혼했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또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과 정말 잘 지내는 또 이렇게 며느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사위가 장인 장모하고 잘 지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런 말 합니다. 시부모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고 친정은 좀 가까이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생각인데 지금은 그거하고 반대잖아요. 그렇게 막 바라고 원했던 아이가 탁 이제 출생을 하니까 그 출생하자마자 시모가 그 근처에 집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윤 씨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윤 씨 입장에서는 이제 맞벌이를 하기 위해서 회사로 나가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아이를 맡겼을 때 시모가 옆에 있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시모가 젊었을 때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이를 잘 돌봐주리라는 믿음도 좀 있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윤 씨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시모는 윤 씨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아이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얼마나 손주 사랑이 컸길래? 그렇습니다. 시모의 사랑이 넘쳐 흘렀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모는 매일매일 윤 씨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해가지고 산소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컨디션은 어떠니? 또 오늘 뭘 먹으니?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 주말에는 곰소도 아시죠? 페퍼크림 곰소에다가 미역국을 잔뜩 끓여가지고 직접 시어머니가 직접 상을 차려 드린 거예요. 먹으라고.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좀 심한 건데요. 또 그리고 당시에 윤 씨가 일을 하고 있었대요. 일하고 있었는데 또 일하면 어떻게 애 때문에 그냥 일을 그만두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마 윤 씨는 이 문제를 해가지고 시모하고 약간 뭐랄까 뭐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싶은데 계속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런데 윤 씨 생각에는 그 시모가 그래도 비싼 음식이라든지 미역국도 해오고 또 집안일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 옛날 분이니까 날 생각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좋게 일단은 넘어갔던 거예요. 아니 뭐 당장 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좋게 생각해야죠. 요 정도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잔소리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겁니다. 특히 먹는 거예요. 이 애 엄마기 때문에 모유를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이한테 가는 모유, 음식을 좋은 걸 먹어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얘야, 이건 간이 세니까 먹지 마라. 이거 너무 매우니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아주 그 슴슴한 그냥 음식, 미역국 같은 것만 맨날 먹어야 되고 이게 내 걱정을 하는 건지 손주 걱정을 하는 건지 거죠. 약간 아리송한데. 간이 너무 세다 먹지 마라. 못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윤 씨가 소고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막 사줘요. 진짜. 왜냐하면 모유 잘 하려고 하면 소고기 많이 먹어야 된다. 계속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네 몸은 이제 네 몸이 아니다. 아이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지금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아, 그런데 보통 초보 엄마지만 말이죠. 저도 뭐 저희 형수나 주변 사람들 그 많이 봐서 알지만 아이 이렇게 딱 임신을 하면은 정말 막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막 수첩도 쓰고 막 정말 공부 많이 하거든요. 예. 사실 뭐 공부 안 하는 그 산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를 출생을 하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거는 그 산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저희 어머니 때의 생각이 이 시모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가 앙 이렇게 울면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하신 게 기억나는데 아이가 배고프단다. 빨리 밥 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 아이가 이제 열이 확 올라오면 옛날에는 계속 더 덮어줬습니다. 아이가 추워서 그렇게 열이 나는 거니까 좀 덮어라.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아이를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나체 상태로 만들어서 이제 소독 솜으로 좀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시모의 입장에서는 열꽃이 올라와도 계속 아이가 추워서 그러는 거라면서 옷을 한 겹 더 입혀주고 이제 기저귀 같은 거 할 때 다 이렇게 간섭하고 싶죠. 그래서 기저귀 할 때 자주 갈아줘라. 아이가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안에 소변이 없더라도 자주 갈아줘라. 그리고 그 기저귀 뺄 때 약간 이렇게 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빼라.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자야 되잖아요. 사실 그 맞벌이 부부에서는 아이가 밤낮이 바뀌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는 시간에 이제 재우고 싶은데 시모의 말은 그랬답니다. 아이가 자면 스스로 잔다. 아이가 놀고 싶을 때는 마음껏 놀게 해줘라 라고 하시는데 저도 맞벌이 해봐서 아는데 아이가 그렇게 밤낮이 바뀌면 남편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부인의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는 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자, 뭐 또 예전이랑 지금이랑 육아 스타일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윤 씨가 지금 배 아파서 낳은 아이니까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그냥 엄마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됐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첫 손주인데 그거 그냥 딱 보기에 며느리가 처음 애를 낳고 하니까 막 하나하나 다 못 믿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간섭을 하니까 이 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기를 돌보는 거야, 아니면 시모 아기를 돌보는 거야랄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수유할 때 같은 경우에는 아이하고 조용히 먹이면서 교감도 해야 되는데 수유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니까 이 윤 씨 입장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가 하는 잔소리가 너무 힘들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맞추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시모가 발끈하면서 예. 뭔 소리야? 내가 너보다 살아도 몇 년 더 살았고 밥도 너보다 몇 끼를 더 먹었잖아. 그리고 내가 육아 경험도 더 많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많이 하니 내가 많이 하니 이 시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래 사셨으니까 이 말 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시모가 어디 있어? 너 행복한 줄 알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 받은 줄 알아라. 이 말 됐다는데 이렇게 내면서 화를 내니까 이 윤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이게 뭐 시어머니한테 따질 수도 없고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약간 이 군대에서 그렇죠. 뭐 흔히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예, 내가 너보다 예. 너무 근데 스트레스를 주니까 결국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렇죠. 해결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뭘 살겠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아주 놀랄 만한 얘기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연? 실제로 이 남편의 위에 예,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누나. 그 눈이 원래 있었는데 어. 지금 자기 어머니죠. 예. 시모가 원래 딸을 하나 낳았었는데 그 딸이 어릴 때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사망한 이후 돌연사를 했는데 충격이 엄청 컸다고 하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엄마 탓을 한 거예요. 너가 잘못 관리해서 너가 잘못해서 아이가 죽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지금 태어난 손주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아이한테 집착하는 것 같다라고 이 남편이 윤 씨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윤 씨가 그 말 들으니까 그래 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얘기 듣고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겁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오죽하시면 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트라우마가 그 시어머니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데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여기서 이걸 소개해드리지 않겠죠. 네, 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어린 아이가 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윤 씨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는데 이게 본인 탓 아닌 걸 알면서도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탓인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와서는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애 돌보는 사람이 애가 아픈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화를 낸 거고요. 심지어 이 시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임신했을 때도 일을 해서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약한 거다 이러면서 윤 씨 탓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장 속상하고 힘든 사람은 윤 씨인데 이 아기 입원하는 기간 내내 뭐 너 때문에 애 죽을 뻔했다. 너 때문에 지금 저 조그만 애기가 병원에 갇혀서 뭐 하는 거냐.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아까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저도 넘어갑니다. 어릴 때 뭐 장염 한 번 안 걸리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 때문이다. 너 탓이다. 너 탓이다 하니까 사실은 시어머니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상당히 서운하고요. 아마 막 반발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갈등이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뭐 우리 팀장님이 지금 손주를 보셨잖아요. 네네. 아니 근데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가장 지금 아이가 장염 때문에 병원 갔을 가장 지금 막 그 벌벌 떨고 가슴 아픈 거는 엄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트라우마 치료를 받게 상담받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기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은 그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잘 생각해서 아, 내가 며느리한테 잘 해줘야만이 되는구나. 잔소리 안 하고 좀 챙겨줘야만이 아이에게 좋구나라는 걸 인식하셔가지고 잔소리는 그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면 당신도 젊었을 때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잘못되고 나서 주변에서 그런 막 비판을 받으셨고 지적을 받으셨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며느리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육아 간섭이 너무 심한 시어머니, 아이가 아픈 게 전부 제 탓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고민을 토로하셨는데, 자, 승희님, 네. 승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시어머님의 변화, 아무튼 이 고부간에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조심스러워서 아까도 머릿속에 계속 이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마음 아픈 일을 시모가 당했잖아요. 아이가 돌연사를 하는 그 아픔을 당했을 때 그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면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시어머니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내 때문이었다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그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또 아이가 아픈 거는 그 아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 당신께서 그런 어떤 마음 아픔이 있었다면 그런 어떤 당신의 억울함을 그 경험으로 가지고 있으면 굳이 며느리한테 너 때문이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아픔을 조금 더 공감하시고 오히려 그 며느리를 좀 꼭 안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 변호사님. 그럼 태답이나 키는 남편이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상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뭐 그렇게 해달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 구조가 그렇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기분이 상당히 나쁘고 탓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남편이 중간에서 어느 정도 해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첫 아이 돌연사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를 했던 거잖아요. 다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는 이해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나를 탓하고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남편한테 의사표시를 하고요. 어허. 남편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면 사실은 뭐 해결되지 않을까. 남편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제가 그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조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첫 손주를 보셨을 때는 약간 정말 모든 관심이 그 맞아요. 첫째. 자, 근데 둘째 낳고 셋째 낳고 넷째 낳고 하니까 관심이 극도로 떨어집니다. 확 떨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너무 단순하게 맞아요. 예.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약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바로바로 그건 뭐 제 생각이기는 저도 예. 그런 걸 느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어떻게 키든 간에 큰 별말 안 하긴 안 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참으시면서 남편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고 계세요. 네, 일단 이초코님은요. 30대 초반 부부면 시어머니도 젊으실 텐데 우리 엄마보다 더 옛날 사람 같으시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얀님, 트라우마가 있으면 오히려 며느리는 그런 편견에 상처 안 받게 도와줘야지. 자기가 앞잡이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허. 그리고 김민정님, 어머니 심리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마음의 상처 치료받으세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여기.